자, 마지막 접선입니다. 원의 접선. 접선의 방정식이야. 살짝 정리하고 가자. 우리 이차함수에서 접선의 방식 했었니? 잘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안 했니? 딱히 뭐 접선의 방식은 없었지, 그치? 뭐 접한다, 접선 문제 나오긴 했지만, 근데 이차함수에서 접선을 구할 수 있고, 자, 우리가 접선은 뭐야? 결국 함수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치? 이렇게 접할 때 이 접선의 직선의 방식을 접선한 거잖아. 당연히 함수마다 나올 거야. 그지? 당장에 원은 함수는 아니지만 원에서 접선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수원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이것도 안 돼. 2학기 때 가야 접선 나오겠네. 수투를 배우면서 3차 함수, 4차 함수의 접선을 구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과 갈 친구들은 미적분을 하게 되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들의 접선들을 다 다룰 거고요. 그리고 혹시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할 친구들은 포물선과 그다음에 타원, 쌍곡선의 접선도 구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뭔가 곡선이 나오면 그 접선들은 따라 나와. 그렇게 그 도형들이, 곡선들이 제각각 다르게 나오지만 출제되는 접선의 방정식의 유형은 세 가지야.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를 줄 때, 기울기를 정해줄 때 접선의 방정식이야. 두 번째는 뭘 줄 때, 곡선 위의 점. 이건 원이 되겠지? 곡선 위의 점. 의 좌표를 줄 때. 곡선 위의 점은 무슨 말이야?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이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접점이 되겠지. 그래서 접점이 주어지는 거야. 세 번째는 똑같이 점이 주어지는데 뭐야 이런? 곡선 위가 아니라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질 때. 크게 세 가지 유형이야. 됐지? 자, 원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나오니까 유형별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 원에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방식이야. 기울기가 1이면 1, 2면 2로 지어주겠죠. 몇 개 그을 수 있어?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몇 개? 평행하게 두 개 그을 수 있겠죠. 두 개 나오네. 자, 그 두 개의 접선을 어떻게 구할 건데, 우리 얘기했잖아 아까. 접선, 접한다. 뭐가 따라오는 거야? D는 R입니다로 푼 거지, 그치? 그러면 뭐 D를 구하려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그리고 되니까 직선의 방식을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원의 반드시 주어줄 테니까. 근데 그럼 직선을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기울기가 1로 줬으니까 접선을 일단 뭘로 만들고 y는 mx 더하기 n으로 만들겠죠. m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라고요. 주어져 있다고 숫자로. 얘는 모르지. 그럼 어떡한다? 얘를 일반으로 바꿔서 원의 중심하고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풀어주면 거기서 뭐가 구해지니? n이 구해지는 거라고. 그치? 그렇게 해서 얘를 집어넣으면 접선 완성. 한번 해볼게. 자, 이 원의 방정식을 가장 기본 형태 중심 원점인 이라고 한번 풀어보자. 됐지? 그러면 이 접선 mx 빼기 y 더하기 n은 0과 원의 중심 0,0 사이 거리를 구해볼까?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이니까 때려넣으면 얼마나 절대값 n이죠. 얘가 뭐가 되는? 원의 반지름 r이 되는. 그러면 절대값에는 r 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n은 얼마 붙겠죠 이렇게. 그럼 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아하 이때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만들어지네.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울기와 새로운 원이 주어져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선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그 기울기를 이용해서 직선을 만들어 주시고요.
대신 y절편을 모르니까 미지수로 세팅하겠죠. 그 다음에 미지수만 구하면 끝나는 거니까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뭘 쓰는 거야? D는 R을 이용하는 거야. 주어진 원의 중심과 이 직선사의 거리를 구해서 그게 원의 반지름과 같다고 풀어주면 n이 구해지게 돼 있어. 몇 개? 두 개. 두 개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방법도 기억해야 되지만 또 뭐? 이거 자체로 뭐로? 공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이 공식이 어떨 때 나온 거야? 원의 중심이 원점 원일 때. 이제 자, 이 공식 쓰셔야 되는데 중심이 어디 있을 때? 중심이 원점인 원일 때. 그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중심이 원점에 있는 원을 받으면 그냥 공식에 써서 문제 풀어야 돼. 시험에서는. 그렇지만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어떡한다? 방금 그 풀었던 방법 그대로 해서 풀어내시면 되겠죠. 물론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도 이 공식 써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봐. 이야 중심 원점이 아니고 중심이 어디 있다? 3,2인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다 치자. 이거의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는 공식 못 쓰지. 근데 여기에 2짜리 찾을 수 있다. 이거는 있죠.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r 2루트 m제곱 4 더하기 1에서 얼마야?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면은 원점일 때 중심 원점일 때 구한 거야. 공식 써서. 근데 지금 내가 찾는 원은 어때? x축 방향으로 얘를 3만큼 y축 방향 2만큼 옮겼죠. 그러면 원이 이렇게 3, 2만큼 옮겨지면 이 접선도 똑같이 어떻게 3, 2만큼 옮겨지겠죠. 그러니까 y 빼기 2 2만큼 옮겼으니까 x축 방향으로 3이니까 2 x 빼기 3 이렇게 해서 공식을 위해서 풀어줄 수도 있어. 사실 쓰고자 한다면. 됐지? 평행이동 시켜서 원점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공식을 쓴 다음에 다시 평행이동 시켜서 원래 위치로 데려가면서 직선들도 같이 데려가는 거야. 됐니? 자, 공식 쓰는 거 좋지만 원리 이용해서 푸는 거 T는 R이라는 개념 이용해서 푸는 것도 분명히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곡선 위의 점, 접점이 줬을 때야. 그럼 한번 해볼까? 원이 있고요. 요 원의 한 점 x1, y1이 주어졌을 때 이때의 접선의 방식을 찾는 거야. 이렇게. 자, 이때도 T는 R 중에서 풀 수도 있다. 근데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풀 거야. 접점도 한번 어떻게 잡죠? 수선되지 않았죠? 그럼 원의 중심 있어 없어? 있겠지. 됐지? 이 중심에 잡혀있고 이 점에 잡혀 주어지잖아.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그거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접선의 기울기가 그냥 구해진 거야. 그럼 그 기울기랑 이 점을 지나니까 직선 바로 만들면 접선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 물론 저렇게 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 점을 지나 직선이니까 y는 기울기를 모르죠. m x 빼기 x1 더하기 y1 만들어 놓고요. 얘랑 중심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다 풀어서 m을 찾으셔도 돼. 그치? 근데 그거보다 방법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시다. 어떤 경우? 접점이 주어진 경우. 자, 이때도 한번 보자. 다양한 원이 주어질 수 있겠지만 중심이 원점의 원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 그러면 여기 얼마 되니? 0,2 되겠죠? 자, 이놈의 기울기 얼마 돼요? x1분의 y1이 되겠죠? 이거 빼기 이거분의 이거 맞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뭐가 되냐? 접선의 기울기를 수직이니까 얘의 역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y1분의 x1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이 기울기랑 이 접점 가지고 직선 하나 만들면 되겠구나. 됐지? 그러면 y는 m x 빼기 x1 더하기 y1이네 줄 수 있겠고요. 자, 양변에 y1 곱할게. y1 y 정리하면 마이너스 x1 x 플러스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지. y1을 곱했으니까. 됐니?
근데 자, 이 점이 어디 위의 점이야? 저 원위의 점이지. 그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잖아.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뭐로 바꿀 수 있어? r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정리 좀 하면 얘 이항식할게. x1x 더하기 y1 y는 r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 자, 얘도 하나의 공식으로 쓰이니까 외워두셔야겠다. 역시 얘도 어떨 때 지금 중심이 원점인 원을 갖다 놓고 만들어진 공식이야. 자, 중심이 원점인 원에서 접점, 원위의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만드니? 원의 방정식이 x제곱 중에 x 하나를 x1으로 바꿔서 대입하시고요. y제곱 중에 하나를 y1, 얘 숫자를 대입해서 바꿔주시면 그냥 접선의 방식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됐지? 그렇지만 원점이 중심일 때만 쓸 수 있는 한계는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원점이 중심이 아닌 원이면 어떡한다? 방금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금방 구해. 근데 이것도 기억코 뭐야? 이 공식을 쓰겠다 그러면 어떡하면 돼?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죠. 중심이 원점 아니면 원점으로 평행이동 시켜서 이 공식을 써서 만들어 놓고요. 다시 원래 자료 돌리기 위해서 평행이동 시키면서 얘도 같이 평행이동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굳이 그럴 만큼의 가치는 없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건데? 곡선 밖의 점은 안타깝게도 따로 공식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얘들을 필요 쓰면 되구나. 그랬으면 기울기를 m이라 가정하고 이 공식을 쓴 다음에 그게 얘를 지나잖아. 봐봐, 이렇게 있으면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 몇 개 볼 수 있어? 2개 볼 수 있지? 맞네? 기울기를 m이라 가정하고 공식 쓴 다음에 이 점을 지나니까 이 점 a, b를 대입하시면 거기서 뭐가 보여지니? m이 기울기가 보여지겠지.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접점을 가정하는 거야, 문자로. 그래서 이 공식을 써서 접점을 만든 다음에 그 점이 얘를 지나지 그 직선이. 얘를 여기 대입해서 또 구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그럴 때는 그 가정한 접점을 또 원의 방식에 대입해서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미지수 두 개니까. 여튼 얘는 문제를 보면 설명할게. 까다로워. 물론 연습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까다롭다. 그래서 너는 따로 공식이 없기 때문에 기울기를 가정해서 풀거나 접점을 가정해서 풀거나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편하냐? 편한 건 기울기가 가정해서 더 편할 텐데 더 확실한 건 얘야. 왜? 기울기가 없는 접선도 존재하잖아. 응? 얘들아,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있었잖아. 얘 기울기 얼마야? 0이었죠. 근데 이렇게 x의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없다고 했죠. 얘는 x는 a꼴이니까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야. 접선 중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없는 접선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 있잖아. 근데 그런 접선은 기울기를 가져놓고 풀면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고. 누락이 된다고. 근데 그 어떤 경우라도 접점이 안 생기는 접선이 있니? 없잖아. 그러니까 접점을 가져가면 모든 걸 빠짐없이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계산이 힘들어. 문제 보면서 오케이. 자, 20번 보자. 여기에 수직이다. 아, 기울기를 준 거네. 이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지. 기울기가 2인 너의 접선이야. 그러면 방법대로 해보자. 기울기 2니까 y는 2x 플러스 k라 두겠죠. t는 r 써야 되니까 2x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과 원의 중심 0평면서의 거리가 반지름 뭐라고 같아야 돼? 루트로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루트 4 더하기 1분의 0,0면 절대값 k가 얼마다? 반지름 루트랑 같습니다. 절대값 k는 5네요. k는 얼마 5네요. 따라서 접선은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니까 빨리 풀었어. 됐지? 두 번째는 공식. 중심 원점이잖아. 그 y는 바로 쓰자. mx 기울기 2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5 루트 m제곱 4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토니까 얼마나? 5 나오겠지.
됐지?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이 이용되는 가장 흔한 형태의 활용 문제야. 무형 문제. 문제나 풀고 문제 해석을 좀 해볼게. 보세요. 원위 그리고 그럴까? 자, 반지름이 5고 중심 원점 뭐냐? 마 3,4 마 3,4 집어넣으면 원의 점이야? 원의 점이야, 그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0,5 이것도 원의 점이네. 0,5 여기 원의 움직이는 P에 대해서 P가 어딘가 움직이겠죠. 삼각형 ABP 넓이의 뭘 찾는 거니? 최대값을 찾는 거야. 잘 봐. 갑자기 접선하다 네가 왜 나오는지 봐봐. 일단 AB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죠. 얘는 변함이 없어. 근데 P가 달라지면서 삼각형 모양이 달라지겠지. 그럼 그 넓이를 한번 생각해봐. AB를 밑변으로 놓고 보면 밑변의 길이 변화 안 변해? 안 변하다고요. 그럼 이때 삼각형 넓이의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뭐야? 높이가 되겠죠. 넓이가 최대화되려면 높이가 뭐가 돼야 되니? 최대화되는 거야. 그럼 P가 어디 있어야 돼? AB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야겠죠. 그치? 어디겠어? AB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건 어떨 때? 봐봐. 어디야? 그때가 바로 접할 때. 그러니까 원이든 포물선이든 간에 곡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야? 이 직선과 요 위로 움직이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제일 가까이 있는 건 어떻게 할까? 이 직선을 조금씩 당겨가는 거야. 뭘 시켜서? 평행이동 시켜서. 그래서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이 가장 먼저 닿겠지. 그때 거리가 최소화 될 거 아니야. 결국 최소화 되는 점은 이 직선과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의 접점이 되는 거겠죠. 접선이야. 반대로 요 직선과 이 위의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화되는 점 어때? 역시 제일 멀리 가는 거는 슬금슬금 평행을 시켰을 때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이 제일 먼 거지. 그보다 더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럼 이때도 뭐야? 이 직선과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찾는 문제야. 오케이? 곡선 위로 움직이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결국 뭐야? 접선 문제야. 접할 때 최대 최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맞죠? 맞잖아. 이때 높이가 최대된 거는 여기서부터 제일 멀리 떨어져야겠죠. 이로부터의 거리가 최대되는 점 찾아야겠죠. 어떻게 된다? 얘를 스물스물 평행도 시켜서 뭐 하는 순간? 접하는 순간 여기 있을 때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접선이겠죠. 접선은 접선인데 어떤 접선이야? 얘를 평행도 시켰으니까 얘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죠. 얘의 기울기가 얼마인데? 0 빼기 마3 3분의 5 빼기 마4 9에서 얼마 된다? 3. 그러면 얘는 뭐야? 기울기가 3인 접선을 찾는 거겠죠. 결국 접선 문제야. 중심이 원점에 있네?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r 반지름 5죠?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3x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 10이 되겠지만 그림 봐요. 접선이 기울기가 3짜리 접선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죠. 그 중에서 y절편이 음수를 찾아야겠죠. 플러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자리가 우리 찾는 게 되겠다. 그러면 그때 높이의 최대값은 뭐가 됩니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맞지? 이 직선에서 아무 점을 하나 찾아서 그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반대로 이 직선 나왔으니까 이 직선과 이 점이나 이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겠죠. 그게 높이의 최대값이고 그걸 가지고 넓이 구하면 넓이의 최대값도 나오겠네. 괜찮니? 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막힘없이 해결해야 되거든.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결국 접선 문제다. 정리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 문제라고요. 평행에 의식해서 접하는 순간이니까. 됐지? 위에 있는 1367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심이 원점이 아니죠. 그럼 공식을 쓸 수 없으니까 어떡한다? 방금처럼
이렇게 t는 r입니다. 이용해서 풀어내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궁금하면 원점으로 평이동 시켜서 공식 써서 구해놓고 다시 직선들을 평이동 시켜줘도 괜찮지만 궁금하면 한번 해봐도 괜찮아. 근데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한 번쯤은 해봐. 왜 하지 말란지 알 수 있으니까. 21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원위의 점이지. 다른 말로 뭐야? 접점의 절대 접세 방식이야. 자, 이때도 D는 R을 이용할 수 있다. 그보다 더 편한 게 뭐였어요? 그냥 바로 기울기 구해서 직선 만들었죠. 입니다. 이 원위의 점 A콤마B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2일 때 그럼 뭐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만들자는 얘기야. 볼게요. 중심이 얼마다? 0,1이죠. 좌표 얼마다? A콤마B죠.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라는 얘기야? 이란 얘기지. 그러면 야 수직이니까 이 두 점을 가지고 만든 기울기가 얼마 돼야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A 빼기 0분의 B 빼기 0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수직되면서 접선이 되겠네. 됐지? 그럼 이거 가지고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지만 위에 점이니까 어떻게 할까? 대입하는 거 잊지 말라고. 항상 저 대입 안 해놓고요. 선생님 문제가 안 풀려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항상 위에 점이 있으면 대입부터 하고 보시는 거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4분의 1 A제곱은 20 4분의 5 A제곱이 20 A제곱은 16 A는 얼마다? 얼마 산대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상관없겠네. 왜냐면 A는 얼마 산대 B는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됐든 간에 곱하면 마이너스 8 똑같이 나올 테니까 굳이 상관이 없다.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어? 역시 공식을 위해서 간단히 풀자고요. 왜? 중심 원점에 있으니까 위의 점에서의 접선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었죠. x제곱 중에 x 하나를 a로 바꾸지? ax y제곱 중에 y 하나를 b로 바꾸지? by 는 20. 이게 접선이야. 그럼 이 기울기가 2래네. 그럼 이거 기울기 b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25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b분의 20이야. 기울기가 얼마나 얘기야? 2라네. 그럼 a는 마이너스 2입니다. b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똑같은 거 나오잖아. 그리고 a, b가 위의 점이니까 대입해서 만들어서 대입하시면 똑같은 풀이 나올 거야. 됐지? 이거는 공식 쓰나 안 쓰나 별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그 다음에 유형 22번 이제 원바꿔의 점이야. 이거 말고 다른 나눌게. 내가 찾는 게 없는데요. 이거 대신에 그 선생님이 칠판 문제를 써볼게. 자, x-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다. 원바꿔의 점 3, 3, 마이너스 1에서 2. 자, 마이너스 1에서 여기에 그건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점이 주어지는 게 원위의 점인지 밖의 점인지
잘 판단 못하겠지만 보통 문제가 어떠냐면 원 위의 점이라는 이유는 어떤 원을 주고 위의 점이라고 분명히 명시해줘. 근데 원 밖의 점은 밖의 점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원에 떴다는 얘기야. 여기에서 걷으니까 얘가 밖의 점이라는 얘기지. 바깥에서 원에서 갖다 뒀으니까. 더 확실하게 하려면 어떡한데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원위의 점이고 하지 않으면 원 밖의 점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에서 여기다 그 접선 찾는 거야. 그럼 어때? 첫 번째는 기울기를 가정하자고 했죠. 그치? 기울기를 m이라고 가정하면 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의 접선을 구할 수 있죠. y는 m x 빼기 3 더하기 마이너스 1. 그럼 mx 빼기 y 마이너스 3m 느낌 있어요. 하다 선생님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숫자들이 안 될 수도 있고 계산이 안 될 수도 있어. 하나까지 할게. 그 다음 뭐 할 건데 m을 구해야 되잖아. m을 가정했으니까 m만 구하면 접선 완성되는 거지. 그치? 뭘 가지고 할 건데 d는 r입니다. 가지고 푼 거잖아. d는 r. 그치? 원의 중심 얼마? 1,2랑 얘 사이 그리고 한게 있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m 빼기 2 빼기 3m 빼기 1 얘가 뭐다? 원의 반지는 이랑 같은 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m 빼기 3 절대값이 2루트 m제곱 플러스 1 되는 거고 절대값도 없애고 루트 없애려면 양변을 뭐 하면 돼? 제곱하면 되겠죠. 4m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9는 4m제곱 플러스 4 12m은 마이너스 5 m은 얼마다? 마이너스 12분의 5. 자, 구한 m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접선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이상하지? 왜냐면 원바꿔의 점에서 접선 날리면 접선 몇 개 구해줘야 정상이야? 2개 구해줘야 정상이거든.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 여기서 2차 방정식인 줄 알았는데 2차에 소모되면서 1차가 3개밖에 안 나온 거야. 그럼 하나 어디 간 거야? 하나는 있잖아. 하나는 봐봐. 얘를 그래프 하나 펴볼게. 중심이 얼마야? 1,2죠. 반지름 2죠. 됐지? 그 다음에 여기 1이잖아. 이게 어디야? 반지름이 여기 얼마? 3이 되겠죠. 이 점 어디 있어? 3, 마이너스 여기 있죠. 자, 접선 하면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 나온 거야. 와, 기울기가 흡수인 거. 방금 관계 왜이래? 하나 어디 있어? 여기 점의 x좌표가 3인데 접선의 이 점의 좌표도 3이니까 그럼 어때? 이때 접선은 x의 수직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접선은 기울기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기울기 m이라 가져놓고 분명히 직선이 보이지 않는 거죠. 안 보이는 게 되는 거야. 숨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떡합니까? 자, 사실은 계산하는 거는 기울기가 훨씬 편해.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기울기를 쓰는데 알고 있잖아. 우리는 밖의 점에서 접선 거면 몇 개 나와야 정상인 거야? 2개 나와야 정상인 거지. 한 개밖에 안 나오면은 뭔가 한 노랗겠다는 뜻이야. 그럼 그건 반드시 어떤 거란 얘기야? 이렇게 생긴 거란 얘기야. 그럼 그림 간단히 그려보면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노랗게 거 얼마다? 3이지. x는 얼마다? 3이라는 점수 하나 더 찾을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렇게 놓치지 않고 노랗게 걸 찾을 자신 있으면 기울기 과정에서 풀어도 돼. 2개 나와야 돼.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는 한 개는 저렇게 x는 꼴에 접선이라는 거야. 됐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야? 접점을 가정하자. 접점을 x1, y1으로 가정하자.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원의 중심 1,2고 접점이 x1, y1이니까 접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얼마니? 기울기는 얘 둘 사이 기울기가 얼마인데? 얘 둘 사이 기울기 먼저 찾아야겠네? x1 빼기 1분의 y1 빼기 2가 저놈의 기울기인데 그럼 우리가 찾는 접선의 기울기는 이놈의 역수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y1 빼기 2분의 x1 빼기 1 되겠고
얘하고 이 점 가지고 접수칙선 만들면 되겠죠. 아, 그럼 y는 기울기 y1 빼기 2분의 x1 빼기 1 괄하고 x 빼기 x1 더하기 y1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접선이고요. 그 접선이 어디를 지난다고요? 여기 지난 거지. 여기에서 끈 거는 이때 접선이 이 점들을 지난 게 있으니까. 그럼 xy도 뭘 대입한다? 3,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양변에 이거 곱해서 전개해서 전개하면 x는 y1에 대한 1차식 하나 만들어지겠죠. 또 두 번째는 x는 y1이 누구의 점이니까? 요거의 점이니까 x1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2의 제곱은 4. 그러면 미지수 x1, y1 두 개 있고 10도 두 개 나와서 연립하면 풀리겠지만 깜깜하지 그지? 깜깜해. 네. 하면 돼. 근데 보통 이렇게 문제 보면 알겠지만 방금 봐서 알겠지만 기울기 쪽 열때 훨씬 더 계산이 깔끔하긴 해. 근데 너는 놓치는 건 없겠지. 얘든 접점은 존재할 테니까. 두 개 구해지게 돼 있어 반드시. 그래서 집에서 이게 지금 생김이 또 대충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복잡하게 나오긴 하는데 실제 책에 있는 문제들은 접점 과정을 풀만해. 그래서 미리 얘기합니다. 두 가지 한 번 더 해봐. 알겠니? 직접 손으로 해봤을 때 아 진짜 얘 아닌 것 같아. 얘로 풀어서 대신에 놓치는 거 없이 찾아내신다 해도 되고, 이게 좋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생긴 봐봐. 이 생긴 만들다 보니까 원의 중심을 원점 안 잡아뒀죠. 만약에 이원의 방식이 중심 원점 원이라면 접점 조품은 또 편해. 왜? 공식 바로 쓸 수 있잖아. x1x 더하기 y1은 r제곱 해서 xy 대학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쉽게 나올 수 있어. 얘도 쓸만하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오케이. 시도는 다양하게. 자, 그때 보세요. 1375번 보세요. 점 바깥의 점에서 원의 건 접선인데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지. 기울기를 물었으니까 접점을 가장해 좋겠어? 기울기를 가장해 좋겠어? 어차피 기울기의 곱이 뭐니까 이거 풀면 봐. m에 대한 방정식이지. 원래는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기울기의 곱이니까 근거 예상하기 구해서 바로 구할 수도 있는 거라고. 유수분 안 돼. 그래서 기울기를 물어볼 때는 곡선 밖의 점이더라도 기울기를 가정하시면 돼. 아니 기울기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기울기가 둘 다 있으니까 문제를 냈겠지. 이런 거 없겠지 이런 거. 그지? 그러니까 마음 놓고 기울기를 가정하고 풀어도 괜찮다. 됐지? 기울기와 관련된 문제는 기울기를 가정하고 접근하시고요. 그러지 않은 문제는 입맛대로. 봐봐. 1376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의 중심이 원점이지. 그러면 접점을 가정할 만하다는 얘기야. 왜? 공식을 써볼 수 있으니까. 이거 봐봐. 할게. 이놈의 접점을 원의 점을 x1, y1으로 가정해볼게. 그럼 얘는 원의 점이니까 당연히 어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2를 만족할 거고, 접선의 방식 어떻게 만들었니? 원점에 있으니까 공식 써서 x1x 더하기 y1, y는 2가 되는 거고요. 이 접선이 얘를 지나는 거잖아. 대입해 볼 수 있겠죠. xy에 대입하는 거야. x1, y1은 상수야 지금. 뭔지 모를 뿐이지. 자, 대입하면 2x1 빼기 4y1은 2가 되겠죠. 얘 둘이 연립하면 되잖아. x1은요 2y1 1이 되겠죠. x1 대신에 2y1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2. 4y1 제곱 5y1 제곱 플러스 4y1 더하기 1 빼기 1 1, 5, 1, 1 나오겠죠. 따라서 y1은 얼마다? 마이너스 1 또는 5분의 1이야. x는 얼마다? 이쪽으로 되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5분의 1 집어넣으면 5분의 7. 접점 2개 나오겠죠? 얘들을 각각 아까 만든 접선의 방식에다 집어넣으면 접선의 방식 2개 나오겠죠? 그럼 두 접선과 y축을 부분이니까 두 접선을 그려놓고 넓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건 어때? 그래도 접점 가정할 만하죠? 그치? 중심이 원점에 있으니까 바로 접선의 방식 공식을 때려놓고 풀면 그래도 접점을 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됐지? 그래서 시도는 다양하게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해보시라고 했어요. 마지막 유형 23번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의 길이야. 두 가지인데 1380번 자 공통 접선이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두 번 있을 때 두 번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공통 외 접선이라고 불러. 그에 반해서 밑에 봐봐. 81번 문제는 어때요? 두 번의 가운데로 접선이 지나지. 공통 내 접선이라 그래. 자, 이 교육과정에는 없는 내용이야. 사실 이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너네가 이제 모의고사나 할 때 원을 다룰 때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해주라는 얘기야. 자, 아까 어떤 얘기를 했니? 배운대로 한 거야. 접점이잖아. 뭐라고 했어? 그래. 접점이잖아. 뭐라고 그랬어? 그래. 또 중심 있잖아. 이거 뭐라 그랬지? 뭐하지?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내릴게. 여기서 AB의 평행하게 수선을 쭉 그어줍니다. 그럼 여기 무슨 삼각형이 생겨요? 직각삼각형이 생기죠? 얘를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자, 이 길이 얼마야? 이 두 점 사이 거리지. 얼마인데? 얘는 5,-1과 그 다음에 0,4 사이 거리니까 루트 25 더하기 25 루트 50 5루트 2가 되겠죠. 이게 5루트야. 그 다음에 잘 봐. 이만큼 길이. 이 전체 길이 얼마야? 5분의 반지름이니까. 2분의 반지름 3이죠. 맞지? 2분의 반지름 얼마야? 2죠. 그럼 이만큼 길이도 얼마야? 평행하게 왔으니까 이 길이나 이 길이나 둘 다 얼마야? 2지. 맞지? 이 직사각형이잖아. 내가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수직으로 그었으니까 여기 2니까 여기도 2야. 그럼 전체 3인데 여기 2니까 이만큼 길이 얼마야? 1이 되겠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뭘 쓸 수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네.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50 빼기 1 하면 49 루트 49니까 7이 되겠죠. 자, 이 길이가 7이야. 이 길이랑 AB 길이는 어때? 역시 직사각형이랑 똑같겠죠? AB 길이는 얼마다? 7입니다. 그치? 도형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란 얘기야. 접점이 두 개 있으니까 각각 중심에서 접선에다 수선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원이 두 개 있으니까 중심과 중심을 이어주십니다. 자, 그럼 만들어지는 사다리꼴에서 수선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하나 세팅해 주시면 거기서 피타고 정리를 해결할 거예요. 됐죠? 자, 밑에 있는 공통 내접선도 마찬가지야. 자, 똑같이 갑니다. 어떻게 하자 그랬지? 오, 접점. 접점. 그래서 그다음 또 뭐 중심과 중심 나오면 이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걸 어떤 상황으로 만들 텐데? 뭐 이렇게는 제거 상관없지, 그치? 자, 여기 AB에 평행하게 이 다변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거 뭐야? 직각삼각형 되겠죠? 이 파란색 길이 얼마야? 마이너스 5,2랑 0,0 사이 거리니까 루트 25 더하기 4에서 루트 29네. 오케이, 루트 29. 그 다음 이거 봐. 이번에 반지름 얼마야? R이죠. 맞지? 이 작은 원의 반지름 얼마야? 1이죠. 그럼 여기가 1이면 이만큼도 얼마야? 1이죠. 따라서 전체 이만큼 길이는 얼마 되니? R 플러스 1 되겠죠. 맞아요? 그럼 또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되잖아. 이 길이 얼마야? 이 길이가 AB 길이가 루트 13이면 이 길이도 얼마야? 루트 13이겠죠. 여기서 뭐 쓴데? 피타고라스 쓰면 나오겠네. 얘의 제곱은 29는 R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R 플러스 1의 제곱은 16. R 플러스 1은
1마 4. R은 양수니까 얼마 된다? 3이 되겠죠. 됐지? 비슷한 삼각형을 그리시는 거야. 직각삼각형을. 똑같이 접점에다 수선 내리고 중심과 중점을 이어놓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시면 한 변은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가 되는 거고요. 한 변은 두 번의 반지름의 차나 합으로 표현되겠죠. 그럼 나머지 공통 접선의 길이가 그려집니다. 됐지? 이 그림만 잘 잡아두시면 다 풀 수 있습니다.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게 힘든 부분 아니니까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됐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접선까지 해서 마무리 지었어요. 접선 간격으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일 마지막 거 곡선 밖의 점수 줬을 때가 제일 까다로울 거니까 특히 신경 써서 정리하시기 바라고.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는 얘기야. 시도한 만큼 나중에 좀 더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그런 안목이 생길 거야. 됐지? 자, 숙제는 당연히 본방까지 끝내시고요. 자, 시험 범위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아마 여기까지 될 가능성이 제일 클 거고요. 저희 방식까지 들어간 학교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여기까지야? 일단은 그건 결정되면 그때 가서 그 부분만 따로 해주도록 할게요. 알겠지? 자, 수고하셨습니다.